그때는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망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하는 일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돈을 얼마를 벌고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어쨌든 하고 싶은 일? 주체적으로 내가 일을 선택한다는 거에서 만족감 많이 느끼고 있어가지고 많이 행복합니다, 지금은. 페브론이란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신 예은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페브론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예은입니다. 지금 키보드를 완전 중점으로 해서 브랜드를 열어가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좀 그 일을 하게 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제가 원래는 유치원 교사였었어요. 퇴사를 하고 뭘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유아교육과 나와서 바로 유치원 교사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일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직업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퇴사를 하고 나서는 그때 진짜로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짜 고민을 해왔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친구가 그냥 권유로 툭 건네준 말이 쇼핑몰 하고 있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길래 그럼 나도 그냥 용돈벌이나 해보자. 라는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유치원에서는 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퇴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쇼핑몰 운영하니까 그 부분에서 되게 자유로운 거예요. 네. 만나는 접점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그렇게 혼자서 일을 하다가 이 쇼핑몰이 나랑 맞구나. 그래서 판매하는 일이 나랑 좀 잘 맞는구나를 이제 알아서 그럼 나도 좀 제대로 물건을 팔아보고 싶다. 나도 브랜드 좀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품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걸 팔면 좋을까. 제가 좋아하는 걸 팔고 제가 잘 아는 걸 팔아야 하잖아요. 항상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독서실에 가면 책상부터 정리하는 스타일. 제이. 네. 책상 정리 안 돼요, 막. 나 오늘 공부 못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뭔가 세팅이 되어 있어야 시작을 할 수 있는 약간 성격이어가지고 그럼 내가 사업을 해야 하니 뭔가 책상부터 좀 이제 세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진짜 시작을 했어요. 그 기계식 키보드가 너무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키보드를 좋아하시는 분 중에 생각보다 남성분들이 더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게임용 키보드도 많이 쓰시고 개발자신 분들, 코딩하시는 분들 키보드를 많이 쓰시는데 그분들도 되게 예쁘게 쓰시더라고요. 되게 화려하게 예쁘게 꾸미셔서 근데 이거를 왜 여성분들은 이렇게 예쁘게 안 올리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이거 나 같은 사람도 있을 텐데 꾸미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으로 여성적인 감성을 좀 저도 투과를 많이 했더니 지금은 주 고객분들은 대부분 여성분들 중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 페브론을 시작하시고는 이 키보드 시장이라고 할까요? 이쪽이 이거는 좀 잘 될 거야 라는 예상을 좀 하셨었어요? 네. 뭔가 수요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확실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되게 매력적인데 왜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책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쓰잖아요, 키보드. 그렇죠. 네. 또 마우스랑 키보드는 항상 일상에서 무조건 필요하니까 그거는 수요층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좀 확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요. 다른 친구들은 못 쓰지 이런 것도 되게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제가 팁을 많이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전 후기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항상 마우스를 꼭 같이 찍어서 올린다거나 세트로, 색깔 세트로 뭔가 이 트렌드가 있구나, 마우스랑 키보드랑 맞추는 그 트렌드가 있구나라는 것도 보고 저한테는 하얀 색깔을 분명히 사가셨는데 갑자기 후기 사진을 보면 색깔 다른 걸로 꽂혀져 있고 이런 후기들이 막 많이 쌓이니까 도대체 이게 뭐길래 색깔을 바꾸는 거지? 막 이런 게 저도 관심이 생기고 엄청 팁인데요? 계속 사람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원래 유치원 교사를 해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되게 그게 궁금하거든요. 진짜 퇴사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어떤 결정적인 계기? 우선 뭐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좀 인간관계가 힘들었어요. 거기서 지내는 시간들이 인간관계로 힘든 시간이 좀 있어서 그걸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일이 더 이상 재미가 없다고 느껴졌었어요. 저는 일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사람 관계가 되게 중요하구나 나한테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는 그 관계가 좀 호전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내 노력으로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좀 퇴사라는 걸 결심을 하게 된 것 같고 진짜 이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저의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항상 되게 뭔가 우울하고
예민하고 불평이고 지속이 되게 오래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지 마음이. 그때 제가 30살에 이제 퇴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때문에 또 되게 그 30살이라는 나이가 전 너무 크게 다가왔어가지고 좀 뭔가 자리를 잡았어야 했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는. 네. 뭐 집도 사야 그때 한참 막 지금 어떻게 네, 집도 사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몰아치는데 저는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퇴사했고 그렇다고 뭐 쇼핑몰 하고 있는데 뭔가 이것도 그렇게 남들한테 나가서 저 쇼핑몰 해요 말하기가 되게 스스로가 자신감도 없고 오히려 더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다시 유치원 교사가 되긴 싫었어. 막 그런 생각들이 막 휘몰아칠 때가 있었어가지고 그때는 오히려 더 많이 땅굴을 파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다 안 믿겠지만 그때는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망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아요. 치고 올라오기가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그런 계기가 있으셨어요? 혼자 항상 3년차 됐을 때였거든요. 또 여기서 그냥 환경을 바꿔야겠다 무조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나아질 거 없으니까 굳게 먹고 바꾸자 라는 생각을 단번에 한 건 아니었고 진짜 땅굴을 많이 파고 많이 파다가 바닥까지. 네 바닥까지 가다가 이건 진짜 어차피 망했으니까 내 인생은 다시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환경을 딱 바꾸기 시작하면서 진짜 그때 SNS를 진짜 끊었고요. 바로 삭제를 하고 자극으로부터 다 피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약간 진짜 숨었었고 이렇게 저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독립을 해서 이제 좀 주체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립을 하게 됐고요. 독립을 하고 나서 또 뭘 바꾸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딱 든 생각이 책을 읽어야 돼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책을 전혀 읽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평소에. 그래서 책을 읽어야겠다. 근데 책이 도저히 안 읽히는 거예요. 그럼 강제로라도 난 책을 읽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트레발이라고 독서 모임 네.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때만 저한테 되게 비싸다고 느껴졌던 모임이었는데 돈 내면 나 하겠지라는 생각에 그거를 등록하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진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예은님은 그 페브론 하기 전에 스마트 스토어를 하셨지만 저도 약간 비슷하게 집에서 방향제 파는 거를 이제 스마트 스토어랑 아이디어스로 먼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도 제가 했던 생각이 뭔가 누구한테 이게 떳떳한 직업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냥 제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정말 유치원 때보다 더 벌고 있고 뭔가 상황은 괜찮은데 자꾸 불안하고 막 그런 마음이었는데 저도 다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진짜 이상하게 책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달라져야겠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지지 그러면? 그러면 내가 뭔가 더 알아야겠다. 공부 제대로 해봐야겠다. 그 생각으로 책을 읽었었는데 저는 그때 처음 읽었던 책이 그 타이탄의 도구들이었거든요. 혹시 처음에 어떤 책을 읽으셨어요? 저는 스타트리드 와이라고 나는 왜 일을 하는가. 모임 나가는 것도 너무 두려웠거든요, 저는. 내가 과연 거기서 섞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고, 아예 다른 환경으로 나가니까 좀 뭔가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살만한 거예요. 그럼 다른 모임도 나가보자. 라고 생각해가지고, 다른 커뮤니티도 많이 다니면서 같이 이제 저 같은 성장을 원하는 친구들이랑 만남을 갖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됐던 항상 피드를 보면서 느낀 게 되게 아이디어가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콘텐츠가 항상 다양하게 올라오고 그래서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감의 어떤 원천과 이 창의력은 어떻게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걸까? 좀 창의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떳떳하게 말하는데 잘하는 사람과 따라하거든요. 네. 이게 진리인 것 같은데요? 그 잘하시는 분들 거를 보고 그때그때마다 영감을 얻어서 이제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잘하는 분들 거를 이렇게 정말 그 모방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내 색깔을 넣어야지만 카피가 아니라 모방이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 생각을 조금 넣는다거나 요즘 만드는 거에서 이제 제가 드러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누군가가 어떤 잘 듣는 분이 막 반말로 되게 편하게 뭐 소통을 하신다고 한다고 해서 저도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저의 스타일의 어투와 네. 뭔가 그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 저만의 것을 가져가면서 그런 시스템이나 내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가지고 오되 거기서 이제 저의 색깔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형식이나 프레임만 가지고 아, 와서 네. 내용은 예은님의 색으로 네. 채우시는 거네요. 또 그런 것들도 궁금했는데 어떠세요? 요새 좀 하시는 일에서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행복하신가요? 너무 당연한 걸로. 아니. 네, 저는 지금 하는 일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뭐 돈을 얼마를 벌고 이런 걸 떠나서 저는 되게 제가 어쨌든 하고 싶은 일, 뭔가 주체적으로 내가 일을 선택한다는 거에서 좀 만족감 많이 느끼고 있어가지고 좀 많이 행복합니다, 지금은. 조금의 어떤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팁을 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내가 행복한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실행력이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은 다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은 안 맞는 것들이 눈에 바로바로 걸려요. 바로바로 이제 몸에 걸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온라인 쇼핑몰로 잘 되다 보니까 강의 요청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 스마트 스토어 가르쳐줘서 강의 요청도. 네. 그래서 해봐야지 하고 싶으니까 또 이제 얼른 했어요. 네. 근데 안 맞더라고요. 가르치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보다 이것저것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랑 안 맞구나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이거 하는 건 너무 만족해 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다 해본 다음에 네. 아니었던 거는 그냥 없애버리고 네. 맞는 것만 갖고 가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가끔 그런 작가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런 선택이 어떤 나의 행보에 좀 그런 오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성장을 좋아하는데 다 경험 자체가 이제 저한테 어떤 배움이든 다 줄 거라고 생각을 그냥 하다 보니까 솔직히 돈을 안 받고 하는 강의여도 한번 해보면은 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또 저는 하고 오점이 된다는 그런 거는 아예 결이 안 맞거나 오히려 저랑 그런 부분이라면은 선택을 안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도전해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그냥 다 해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오점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한다는 이 자체가 이게 내 색깔이 뭘까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고민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예은님은 나의 색깔이 뭔지를 좀 분명하게 알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떻게 그동안 좀 나의 색깔은 이런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일까? 이런 일을 선택하는 게 좋아. 결정들을 좀 세워나가게 되셨는지. 딱 단정 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생소하고 잘 모르는 분야에서 좀 이게 되게 맞을까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이 들 때는 같이 일하는 분이나 뭔가 제안을 해주는 분이나 그런 분들의 보면은 그럼 이분이랑 막 일을 하면은 일이 자체가 나랑 안 맞더라도 이분이랑 같이 일을 하는 거면 괜찮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결정을 좀 많이 내리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예은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일단 해보고 실행해보고 그 안에서 분명히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어떤 느낌들이 있을 거고 네네. 거기에서 판단해서 다음 것도 결정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작게 시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창하고 크게 시작하면은 시작도 잘 안 되고 나중에 좀 타격도 많이 받잖아요. 그렇게 뭐 손해가 가지 않는 일하면은 뭐 이렇게 다 해보는 것 같아요. 네. 이 브랜딩 저도 맨날 공부하지만 네. 이 브랜드가 무엇이냐를 정의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진짜 이게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완벽한 건 없겠지만 지금까지 좀 정의하신 브랜드란 무슨 일을 하는 곳이다 라는 게 있으실까요? 진짜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왜냐면 저도 진짜 브랜드 공부를 지금 최근에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브랜드라고 하면은 라벨라고 생각을 했어요. 딱 그냥 이거 뭐 어디 거야? 여기 거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는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가 대사업을 하다 보니까 브랜드란 뭘까에 대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모르겠는 거예요. 한참 동안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브랜드인가 보다. 이런 거에 또 빠져가지고 그럼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더 예쁘게 찍어야 되고 정도 그런 고민도 넘어서서 이제는 브랜드는 가치를 전환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뭔가 무형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럼 메시지만 또 전해야 되는 건가? 막 또 메시지 전달에만 또 막 셔츠만 든 적도 있었고 매번 저도 솔직히 정답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브랜드는 딱 뭐라고 정의 내리는 게 아니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브랜드인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브랜드를 생각 안 하려고 오히려. 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힘이 들어가고 네.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진짜 내 고객들하고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뭘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거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는 그러니까 이미지가 사실은 85%인가? 어쨌든 엄청 크게 좌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미지만 가지고는 또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누군가가 오면은 또 밀려날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그 말이 너무 어려워서 도대체 어떻게 문화를 만들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했을 때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저도 이 페브론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리고 계속 보고 싶고 자주 이 내용이 궁금해지는 이유는 내 일상을 좀 바꿔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그 책에서 소니를 예로 들었었는데 소니가 예전에 그러니까 콤팩트한 어떤 뭐 워크맨 같은 거를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서 혁신은 일으켰지만 그게 사람들한테 가볍다라는 것만으로 다가가서 문화를 만들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뭐 안드로이드가 더 가볍게 나올 수 있는데 가벼운 걸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사용한 자체가 나는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고 난 예술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표현이 되고 그냥 그걸 들고 있는 자체가 내 삶을 좀 다르게 보여주기 때문에 문화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진짜 일반 새까만 키보드 쓸 수도 있지만 예쁜 그 알록달록한 키캡으로 바꿔서 쓰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 보이고 나는 이런 좀 감각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 라는 게 그런 게 문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어떻게 하면은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이 브랜드로 사람들의 문화 속으로 좀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고민을 자꾸 하다 보면 오히려 또 새길로 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브랜드 공부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킥킥 바꿔보세요라고 말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정말 이 페브론만의 브랜드 색깔을 가지려면은 확실한 브랜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저의 이야기 중에 하나로 나온 게 이제 책상에서의 모든 성장을 요구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저는 페브론에서 저는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키보드를 정말 뭔가 학생들도 많이 쓰고 일하는 분들도 많이 쓰고 글 쓰시는 분 많이 쓰는데 북한에서 정말 작고 큰 성장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냥 키보드가 아니라 그냥 뭔가 성장의 도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바꿔주고 싶은 좀 패러다임을 바꾼 그런 게 또 브랜드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소니 예 들으신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기기로 머무는 게 아니라 좀 뭔가 나를 한 번 더 성장시켜준 도구 이런 식으로 좀 다가가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브랜드를 남는다는 거 그 책에 나온 게 뭐 에이스 침대 뭐 침대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키보드는 그냥 뭐 기계가 아닙니다 뭐 성장의 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저도 뭔가 페브론에서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문구를 하나 생각했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요즘 데스커 책상도 일부 성장 앞으로 뭐 이런 그 문구가 또 만들어졌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를 아예 바꿔주고 단순히 이런 도구에서 넘어가서 문화도 만들어주고 메시지도 던져주는 게 브랜드의 역할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좀 명확해지는 게 그런 브랜드는 결국 의미를 부여하는 곳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하게 키보드 하면 기능적인 것만 생각하면 타이핑하는 거 그냥 일할 때 쓰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어떤 좀 더 플러스가 되는 의미를 부여하는 그 운동을 어떤 일으키는 게 브랜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이제 좀 살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도 현실적으로는 고민도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가장 큰 고민이었던 거는 혼자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다시 또 힘들더라고요. 네. 그동안 사람들이랑 치여서 아, 나 혼자 일하는 거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는 일을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일을 누군가 나누어서 같이 협력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거에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면 내가 좋은 리더가 되어야 하는데 라는 고민부터 시작해서 그럼 나는 어떤 회사를 만들어야 될까? 라는 생각도 들고 현실적인 고민으로는 그럼 내가 월급을 줘야 하는데 어떻게 줄 수 있나 이런 것도 고민이 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어서 좀 더 저는 이제 앞으로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같이 일하는 팀원들로 구성을 해나가고 싶거든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지금 점점 기업이 되어 가시는 거네요. 기억하진 아니고 소박하게 팀원들을 많이 꾸리고 싶다 이런 생각. 좀 어떤 최종적인 꿈이라고 말할까요? 좀 거창하긴 하지만 어떤 앞으로를 그리고 계신지. 저는 우선 송은이 개그우먼 아시죠? 네네네. 저는 그분이 저희 롤모델이거든요. 개그우먼이시지만 뭔가 플러스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잘 그렇게 다 알진 못하지만 후배들도 다 양성하고 그다음에 사업 너무 잘 하시고 제가 너무 좋아해서 봉사 활동도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선한 영향력도 미치시면서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모습을 배워보고 싶어서 저는 약간 그런 분의 롤모델로 삼고 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모든 이 뭔가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의 로망이자 꿈이지 않나 싶기도 해요. 1인으로 작게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은 꿈을 꾸고 일하는 그런 모습을 꿈꾸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까지 이제 매일매일 또 해 나가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앞으로의 좀 계획들은 어떻게 되세요? 근데 지금 집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을 구해서 이제 공간을 먼저 구성을 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할 거고요. 시스템이 없어서 시스템을 아마 만드는 작업을 좀 한동안 또 할 것 같아요. 확실히 혼자 크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유튜브 채널을 보더라도 이제 혼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보다도 다른 분들이랑 콜라보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또 한 번 더 성장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다른 분들이랑 콜라보 같은 것들의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또 성장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 예정이에요. 되게 지금 쭉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서사를 들은 것 같아요. 예전에 일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또 거기서 결단을 내려서 또 작은 시작을 통해서 지금의 페브론이 되기까지 좀 막 이런 서사를 들은 것 같은데 그때 좀 다운되어 있고 땅을 파고 있던 그때 예은님께 어떤 한마디를 지금의 내가 해줄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가장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 그냥 괜찮아라는 말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성인이 돼서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괜찮아라는 말이. 퇴사할 때만 해도 아 지금 나이 퇴사해도 괜찮지 이런 말들 솔직히 많이 못 들었거든요. 지금 퇴사해서 뭐 하려고 해? 그렇게 하면 뭐 그동안 공부한 거 안 아까워? 뭐 이런 얘기를 듣지. 아니 뭐 괜찮아 이런 말을 못 들었었는데 저는 그 괜찮아라는 말이 굉장히 큰 용기를 주고 굉장히 뭔가 힘이 돼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저한테도 그래도 괜찮아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또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괜찮다는 말,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말. 그런 게 참 우리한테 더 잘할 수 있어, 막 힘내 이런 말보다 더 위로가 되고 오히려 더 나아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 채널에 이 영상을 또 보고 계신 많은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지금 이 길이 맞나? 잘한 거 맞을까? 이런 좀 회의감에 이렇게 땅굴을 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도 또 한 메시지를 주신다면 까먹더라고요. 또 사람이 힘든 시간도 다 까먹을 정도로 또 좋은 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또 다 그 시간조차도 그냥 괜찮다고 또 말을 해주고 싶고 그런 상황도 다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저는 꼭 전달하고 싶어요.
다양이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싶으세요? 저도 항상 근데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그래도 좀 항상 바뀌지 않으려고 좀 이렇게 못 박아둔 건 있는데 조금 세상을 더 제 표현으로 하자면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너무 공격적이고 매운 스타일보다는 그래 건강하고 정직하게 느리게 가더라도 그렇게 해보자라는 좀 메시지를 던지고 싶고 그게 저는 특히 다른 뭐 인간관계도 있고 삶을 살다 보면 다양한 영역이 있지만 일에서 저는 좀 그런 걸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직함과 성실함을 좀 잘 장착해서 재밌게 일하자. 약간 이런 메시지가 있고 그거를 좀 제가 뭐 이런 지금 하고 있는 이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그 안에 다 똑같이 녹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다양한 일을 해도 그게 다 아, 저 사람은 항상 저 메시지 때문에 저 일을 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진짜 이 일이 나한테 맞는 게 맞을까?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빵 굽고 막 이런 것도 좋아해가지고요. 베이커리를 그냥 작게 해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청소하고 막 빵 만들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그런 일을 오히려 하는 게 맞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막 하거든요. 근데 전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브랜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네, 딱 적합한 어떤 형태고 그래서 아 내가 아무리 다시 정의해봐도 내 이름 브랜드로 다시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트레이즈 빵집 만들어도 돼요? 맞아요. 그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이미 머릿속에 이제 구상도 해놓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뭘 해도 그 이름 하나 안에서 다 뻗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죠. 근데 또 이제 저도 하는 고민이 너무 메시지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사람들의 이게 딱 각인이 되는구나. 그걸 요새 좀 많이 생각하죠. 고민이 끝이 없다라는 생각은 많이 해요. 아, 좀 편해질라? 이렇게 편해질까? 좀 되려나? 이러면 다시 또 훅 고민이 들어오고. 근데 지금은 저는 이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즐기려고 하는 게 재밌거든요. 하나하나 퀘스트를 깨는 느낌? 네네. 그게 재밌어서 1인 사업자로서는 그 브랜드 자체가 솔직히 제가 가장 많이 드러나잖아요. 아무리 페브론이라는 브랜드라고 해도 결국 대표의 메시지와 대표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페브론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뭔가 저 자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1인 브랜드는 이 자기 개발이나 이런 거랑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계속 성장하고 좋은 방향을 자꾸 꿈꿔야지만 이게 브랜드를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요즘에는 좀 어떤 책을 읽으세요? 궁금한데요. 마케팅 자기개발 서적 많이 읽거든요. 근데 한차 막 인풋만 너무 많으면은 머리가 꽉 차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막 너무 버거울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막 시집을 억지로 읽어요. 감성 시집 막 이런 거를. 그러면서 또 막 비우고 이게 너무 가득 차 있으면은 그걸 다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버겁더라고요, 머리가. 저는 항상 그렇게 인풋이 꽉 차버리면 계속 뭘 만들어요. 네. 컨텐츠를 만들던지 아니면 뭐 이렇게 미싱을 하던지 뭘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신기하게 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집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아, 혹시 궁금한데 MBTI가 혹시 어때요? 아, 저요? ESFJ예요. ESFJ요. 아, 그 케이크 들고 이렇게 가는 친구. 다현님. 저는 INFP예요. 아, 그렇구나. 네. 저도 이가 막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확실히 사람 만나는 건 좀. 아, 근데 저는 그게 참 너무 부러운 부분이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혼자서 일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성격상 쉽지가 않아서 너무 조심스럽고 또 같은 결이어야 하는데 알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그래서 참 주춤거려지는데 그럴 때 좀 더 외향성이 좀 강하신 분들 보면 그래도 좀 사람을 좀 쉽게 이렇게 친해지고 하는 것도 참 부럽더라고요. 저도 그 결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혼자 일하다가 너무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중 하나가 뭔가 초콜릿이나 이런 거 먹을 때 이거 누구랑 나눠 먹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나눠 먹는 게 훨씬 맛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문득 갑자기 너무 난 누구랑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전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부터 아 나는 확실히 이걸 일을 해야 되나 해서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제가 이제 혼자서 온라인 쇼핑을 했을 텐데 다 숨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SNS도 안 하고 차단해서 저 혼자 하고 막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저를 드러냈을 때 오는 기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까 다현님도 공방 일하실 때 되게 오히려 잘 됐는데도 좀 작아지는 순간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저도 되게 작아졌었는데 그때 그냥 이거 조금이라도 그 벽만 한번 뚫고 드러내면은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는 그리고 나를 발견해주는 사람도 생기고 나를 계속 드러내야 되는구나를 진짜 많이 깨달은 것 같아서 아무리 내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계속 나를 드러내는 작업을 하시면은 또 새로운 기회들도 오고 또 좋은 일로도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는 예전에 유튜브 혼자 방구석에서 유튜브 볼 때 다영님 유튜브를 계속 올리시는 거 보고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 올리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면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메시지를 전달하시지라는 생각이 너무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한 게 저는 우선 좀 창피하니까 얼굴을 안 드러내고 사업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렇게라도 나라는 사람을 조금 한 번 이제 겉에를 좀 뭔가 포장을 한다고 해야 되나? 한 번은 방어를 해놓고 내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좀 나를 좀 벗겨져서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페브론도 예전 피드 보면은 제가 다 안 나와요. 맞아요. 최근부터. 네네네. 근데 확실히 최근에 얼굴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확 와닿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저는 분명히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렇게라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좀 한 번 필터를 만든 다음에 드러내서 표현을 한 다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하면 그 다음에 좀 나를 더 드러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또 되게 좋은 게 그냥 한번 해보세요가 아니라 네. 한번 좀 이렇게 방어하고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자신이 생기면 네. 이렇게 해보자라는 게 이것도 약간 작은 스몰 스텝처럼 단계로 가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